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4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 그 4점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래요. 점 D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인데 원래는 이게 지금 D에 위치가 잡혔긴 한데 실제로는 다른 쪽에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좀 다르게 잡거나 문제에서 뭐 점 A 좌표나 점 B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만 항상 기준은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원래 기준이에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잡고 대칭 관계로 문제를 푸는 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A, 라고 잡았다고 칩시다. 왜냐면 점 D의 X앞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문제 보면 A라는 미지수가 없죠.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럼 A, Y좌표는 B라고 두지 마시고 좀 복잡해도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그럼 점 C의 X좌표도 A죠. 그럼 점 C의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선분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점에서 아래 있는 점 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A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을 빼면 되는데 빼게 되면 이게 2분의 3 A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게 D예요. 점 D X좌표가 D야. 그럼 점 A X좌표는 이 서로 대칭이죠. Y축 기준으로 서로 대칭인 기본형 그래프이기 때문에 점 A X좌표는 마이너스 A,로 갈 겁니다. 물론 뭐 필요 없지만 Y좌표는 당연히 이거겠죠. 2분의 1 A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선분 AD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오른쪽에는 X좌표에서 왼쪽에는 X좌표를 빼게 되면 선분 AD의 길이가 나오죠. 그럼 이게 2A가 됩니다. 이게 정사각형이랑 둘이 서로 같다는 거 아닌가요? 2분의 3A 제곱과 2A는 서로 같습니다가 성립하거든요. 자,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누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원래 A로 나누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거 A로 나눈다는 얘기는 A가 뭐가 아닐 때만 성립하느냐면 0이 아닐 때만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 실제로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 값은 2차 방식이니까 A가 원풀이는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다 2분의 3A 제곱 쓰고 넘어와서 이렇게 쓰고 이걸 A로 묶어요. 그럼 2분의 3A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된다. 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원풀이는. 근데 이건 A로 나눠도 되는 게 여기는 점 A 좌표가 점 D의 X좌표이기 때문에 0이 아니겠죠. 양수값이겠지. 그래서 A를 2로 나눠도 돼요. 나누면 요거만 남겠죠. A로 나누면 2분의 3A는 2가 되고 없어지고 양변에 상분의 1을 곱하죠. 따라서 A 값은 3분의 4. 그럼 점 D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4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 9분의 16 약분하면 8 9분의 8 이렇게 점 D의 좌표가 나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넓이를 우리가 구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넓이를 구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어떻게 구하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하지? 근데 이 그림 자체가 폭이 일정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두 그래프의 폭이 일정하다. 그럼 폭만 일정하고 결국은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죠. 위아래로 평행이동. 그럼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다 보니까 조금 모양이 안 예쁜데 얘를 두 그래프를 모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포물선 안에다 그려놓을게요. 이쁘게. 아이고. 좌우 대칭이 이 그래프, 이 프로그램이 이 포물선 그릴 때가 참. 자,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칩시다. 또 이렇게 하나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위로 한 칸, 얘도 위로 한 칸. 그럼 여기는 이제 3이 돼 있겠죠? 그럼 여기는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는 얘기죠. 여기 둘러싸이는 부분은 여기예요. 이렇게. 여기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방식이 있겠죠. 여기가 여기서 그림 표현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요. 이 부분. 이 부분과 넓이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요. 이 부분. 얘랑 넓이 같은 부분은 그대로 이어서 여기겠죠? 위를 잘라서 다시 여기다 붙여요.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실제로 여기 넓이를 구하란 말 같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플러스 2가 되고 요 위에는 3의 위치 있잖아요. 그럼 가로 길이 3, 세로 길이 3, 넓이는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상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정적분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못 구합니다. 이건 나중에 정적분 가면 정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정적분이 아니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중3 때 2차 함수 문제들 저렇게 이상하게 막 곡선상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잘 뜯어야 돼요. 잘 뜯어다 갖다 붙이고 여기 뜯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딱 맞겠는데 이제 그 위치를 찾는 거겠죠. 근데 여기랑 여기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은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그래프와 아래 있는 그래프는 폭이 똑같거든요. 그럼 이 점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y값의 변화량이나 이 점에서 마이너스 1까지 움직였을 때 y값 변화량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길이 이 높이, 그 다음에 이 곡선상에 둘러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그림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기는 원점에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 y좌표 있죠? 그럼 요만큼의 증가량과 x의 증가량, y 증가량이나 요만큼의 x의 증가량, y 증가량이 곡률이 똑같았기 때문에 곡률, 그 곡선이 구부러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 보니까 이 x의 변화랑 y 변화량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당연히 합동인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갖다 붙여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그림을 이해하려면 이게 꼭지점의 좌표를 찍어야죠. 2,5예요. 그럼 2,5를 찍읍시다. 좀 이쁘게 해야 되니까 2,5를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뭐 이런 식의 도형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어디로 블록한 분물선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만약 아래로 블록하다면 A 값이 양수라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위로 블록해야 돼요. 위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네, 모든 사분면을 지나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위로 블록해도 위로 블록하면서 얘를 꼭점을 가져도 모든 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거나 혹은 더 좁게 이렇게 그린다면 네, 여기는 3, 4분면은 안 지나가잖아요. 그럼 위로 블록하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겁니까가 기준이 누구냐면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에요. 얘는 되고 얘네는 안 되고. 왜요라고 했더니 y 절편의 위치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가 1, 2, 3, 4를 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y절편이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면, 그러니까 0 이하가 되면 그때는 3, 4분면을 안전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4분면을 다 진하게 만들려면 일단 A 값이 음수이면서 동시에 이 포물선의 y 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죠. 그럼 x 0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제곱 4. 그럼 4a 플러스 5.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 두 개가 모두 성립해야 된다. 이해되나요? 위로 블록하니까 제곱 앞에 있는 a는 음수. 그 다음에 포물선이 이렇게 y절편의 위치를 잡다 보니까 y절편이 양일 때는 지나가는데 y절편이 0이 되거나 y절편이 음수가 되면 그때는 이 포물선이 3, 4분면을 안 지나가더라. 따라서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지금 모든 3을 지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y절편이 양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넘어가게 되면 얘는 5가 넘어가고 양변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다.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5는 한 이쯤에 있다고 치고 0은 여기 있다고 치고 얘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얘보다는 작아야 돼요. 겹치는 범위는 여기겠죠. 그래서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함수를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기본형을 배웠죠? y는 ax제곱 기본형. 걔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게 표준형이죠. y는 a 가로 x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그리고 다시 얘를 전개하게 되면 풀어헤 치는 거죠. 이렇게 일반형이 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웠죠. 근데 상황선 보게 되면 얘랑 얘랑은 달라요. 같을 수 없죠. 하지만 얘랑 얘랑은 서로 같은 식이죠. 이걸 전개해서 얘가 된 거고 얘를 결국은 적당히 일부가 완전제곱이 되는 형태로 묶으면 위에는 표준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표준형과 실제로 일반형은 같은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꼭지점이죠. 근데 표준형의 조합표는 꼭지점을 구하기가 편하다는 거잖아. 맞니? 편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형은 이 꼭지점 좌표 구하기가 좀 불편해요. 못 구하는 건 아닌데 불편해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 그 조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일부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묶이지 않는 나머지를 분리한 다음에 쓰는 이런 식. 그러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여기 나무처럼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 흐름을 따라서 y는 2x제곱이 있어요. 걔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칩시다. 그럼 y는 2 가로 x-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따라서 얘는 꼭점 좌표가 1, 마이너스 2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지죠. 얘를 이제 전개를 해요. y는 x제곱에 2를 곱하면 2x제곱이 되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얘랑 얘랑 곱한 값을 두 번 해서 곱셈 공식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거기에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x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한 플러스 1이 나오잖아요. 플러스 1을 2배, 2에서 2를 빼면 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일반형이야. 근데 얘네들은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보면 이게 0이 되는 x값, 그 뒤에 얘 y값. 이게 꼭점 좌표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전개해놓고 나면 이걸 보면서 아 얘는 꼭점 좌표가 이거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죠. 잘. 얘는 꼴이 맞춰져 있잖아요.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1 그게 꼭점 x좌표. 그 x에 1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면서 그 뒤에 붙어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2 얘가 꼭점의 y좌표가 쉽게 보이는데 얘는 이거 없는 상태로 이것만 본다면 꼭점 좌표 어디지? 가 잘 몰라진다는 얘기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완전 제곱 되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게 편하기 때문에 이걸 2로 묶어낸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쓰고 뒤에 만약 상수가 있으면 상수는 빼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완전 제곱 되려면. 그런데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가로 안에서 다시 1을 빼야 돼요. 가로 안에서 빼야 돼요. 가로 안에서 1이 생겼으니까 가로 안에서 1을 빼야 논리에 맞는 거죠.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이 되는 식입니다. x, x, 여기 1, 1,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2하고 x 마이너스 1이 제곱되고 근데 얘는 필요 없죠. 얘만 필요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얘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야, 너 어디 나가? 나 필요 없어 나가려고. 곱해서 빠져나가야지. 곱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딴 걸로 한 번 더. 그러니까 기본형 이제 놔두고 얘네들의 관계니까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 꼭점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죠.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표준형이니까. 근데 이걸 분배해요. y는 x제곱 이거 곱한 다음에 2배 하는 거니까 플러스 4x가 붙죠? 여기 상수항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둘은 같은데 이렇게 두면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왜 꼭점 좌표가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일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 하죠. 완전 제곱식 x제곱 플러스 4x까지 가로를 묶어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빼놓으라는 얘기죠. 어차피 안 되니까 완전 제곱이. 그럼 이걸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되죠? 4가 붙어야 되죠. 이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돼요. 그럼 없던 4가 가로 안에 생겼으니까 그만큼 다시 빼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 되는 거 알겠나요? 뭘로 제곱되냐면 xx 곱해서 플러스 4인데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는 x 플러스 2밖에 없죠. 그게 두 번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얘 가로 밖에서 빠져나가는데 가로 앞에 누가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1밖에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가면서 얘랑 계산되면 마이너스 5. 그래서 꼭점 좌표는 다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런 방식. 잠깐만요. 네, 한 번만 더. y는 좀 숫자 어려운 걸로.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인 게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3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수를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내겠다는 얘기는 저기 있는 개수를 전부 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3 나누니까 이게 x제곱이 됐고 마이너스 3 나누면 플러스 3분의 4x가 돼요. 얘는 어차피 갖고 가봐야 완전 제곱이 안 되니까 아예 뒤로 이렇게 빼놓는다고 그랬죠. 가로 뒤에 빼놔요. 남은 건 여기 있는 데다가 더하기 얼마 똑같은 수에 빼기 얼마를 갖다 넣어야 돼요. 더하기 얼마까지는 완전 제곱식, 빼기 얼마는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올 수 있는 수를 구비해야 되는데 여기는 올 수 있는 수는 3분의 4라는 숫자에 반에 반이면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거기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게 와야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고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가 와야 돼요. 그럼 어떤 9분의 4를 가로 안에서 다시 빼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마이너스 3 붙이고 얘네들은 뭘로 제곱됩니까? 그러면 x가 있을 테고 요거 반이 두 번 곱해져서 얘가 이 반이 두 번 곱해서 얘가 된 거니까 뭘로 완전 제곱되냐면 이거의 반으로 제곱돼요. 이거의 반으로. 3분의 4의 반이면
아까 여기 있었던 또 숫자면 3분의 2죠. 3분의 2가 두 번 곱해서 9분의 4가 된 거예요. 결론은 3분 플러스,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면 플러스 이거 반. 3분의 4, 3분의 2에 이렇게 제곱이 돼요. 아니면 직접 해도 되고, xx 3분의 2, 3분의 2. 두 번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 빠져나가면, 뭐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약분하면 3분의 4가 빠져나가요. 더하기 3분의 4가. 그러면 더하기 3분의 7. 그래서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는 이게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분의 2, 그때 y값 3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초반에는 계산 때문에 조금 귀찮을 텐데, 어느 정도는. 처음에 좀 연습만 몇 번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꼭지점 좌표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왜 하는 거냐면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꼭지점 좌표. 포물선의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하려면 꼭지점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다 찍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가면서 지금 문제를 푼 거거든. 근데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말고는 꼭지점 좌표를 구할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아니요, 또 있어요. 여기 아까 잠깐 책에 써있던 공식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공식. 좀 전에 우리 했었던 그 식 있잖아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뭐 하냐면 a를 바깥으로 빼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가로 안에 남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식을 이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니까 이거 반 나누면 2a분의 b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 또 여기 다시 빼기 4a 제곱분의 b제곱. 뭐 이런 과정을 한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공식이라는 뜻이에요. 뒤는 어차피 다 쓸데없는 계산이라. 공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공식이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일반형에서 여기는 ABC는 당연히 이거겠죠. y는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이걸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주로 위에는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네. 둘 다. 둘 다인데 공식을 외울 때 얘는 주로 선생님이 외우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얘는 외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니 꼭지점 좌표 구하는데 얘를 안 외우고 얘만 외우면 반쪽만 외우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꼭지점 x좌표를 구하지? 이 공식 워낙 단순하니까 얘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게 꼭지점 y좌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좀 식이 복잡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이 값이 계산돼서 나올 테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굳이 얘만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물선은 축이 중요하죠. 그럼 포물선의 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 거기에다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외우시면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도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이에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꼭지점 x좌표를 외워두면 거기다 x는만 갖다 붙이면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저절로 외워진 거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는 얘기죠. 꼭지점 x좌표를 대입해서 꼭지점 y좌표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포물선의 축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반형 꼭 표준으로 바꾸기보다는 간단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공식에다 대입해서 푸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표준형은 참 우리한테 이것저것 쓸모가 많은 식인데 여기는 일반형은 별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귀찮게만 하지 사실은. 보기에는 이게 좀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왜 일반형이냐면 보통 우리가 2차 함수 수하면 오른쪽이 y는 2차식 이게 2차 함수잖아요. 근데 보통 2차식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 없거든. 보통 다 이렇게 쓰죠. 2차식, 1차식 상수항.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한 것처럼 보이지만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인데 이 일반형은 꼭지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일반형은 별로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꼭지점 하나 구하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의외로 얘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첫 번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첫 번째, y 절편을 구하라면 y 절편은 c가 돼요. 그러니까 y 절편이라는 게 보통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죠. x가 0일 때 y 값 구하면 그게 y 절편이죠. 근데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다 없어지거든요. 이 함수의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값이 y절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닌데?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꼭지점 좌표 1, 맨 뒤에 있는 상수값. 지금 맨 뒤에 있는 상수값은 꼭지점의 y좌표 아닌가요? 이거는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니까 서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표준형에서 맨 끝에 있는 상수값은 꼭지점의 y좌표가 맞고 일반형에서 맨 끝에 있는 상수값은 y절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좀 이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x절편만 생각하지 말고 y절편만 생각하지 말고 x절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x절편. 이거는 y가 0일 때 그때 x값을 구하면 우리가 x절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y가 0일 때 x값을 보세요. y가 0일 때 x값을 구하시오 했더니 이게 뭐가 되죠? 이제부터는 함수가 아니고 이게 무슨 식이에요? 이걸 y라고 쓰게 되면 2차 함수죠. 근데 이걸 는형으로 쓰게 되면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에 0 집어넣으면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이죠, 이게.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y가 0일 때 이 방정식의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2차 함수의 x 절편을 구하라는 뜻은 y가 0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인 x절편이 알고 보면 이 2차 함수의 그 x절편이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돼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뭐 이런 2차 함수였다 칩시다. 근데 이 2차 함수는 y에 내가 이게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 0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x-4, x 플러스 1로 이렇게. 그럼 x에 뭘 집어넣어야 0이 되냐면 x에 마이너스 2나 또는 x에 4를 집어넣으면 이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블록하냐면 아래로 블록하죠. 제곱 앞에 있는 게 1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2랑 4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 0이라는 점과 4, 0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이게 포물선의 x절편의 뜻입니다. 의미, x절편의 의미. 알고 보니 이 2차식 0이 되는 x값, 그 x값들이 실제로 이 x값 방정식의 해가 포물선에서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인 x절편으로 표현되는구나. 4, 마이너스라는 x절편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알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슨 점이라고 했죠? 꼭지점. 꼭지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 선을 쭉 그으면 이 포물선은 저하고 대칭이죠. 그럼 이 점에 x좌표가 있겠죠? 꼭점 x좌표. 이 꼭점 x좌표를 기준으로 이쪽 간격과 이쪽 간격은 서로 같죠. 그럼 결론은 4와 마이너스 2의 정중앙의 위치, 평균값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둘을 더해, 평균 구할 때는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잖아요. 4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 그걸 2로 나누면 x값 1에서 축이 만들어져요. 그럼 꼭점 x좌표가 1,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지만 꼭점 x좌표를 알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9가 이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편을 이용하면 꼭지점의 좌표나 축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은근히 이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 꼭점 좌표 찾으시고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완전 제곱식 바꿔도 되고 공식에 대입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란 뜻은 x절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이 인수분해 될 때예요. 인수분해 될 때는 인수분해 돼서 만들어진 절편을 통해서 축을 찾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 축을 통해서 꼭점의 x좌표를 대입하여 꼭점의 y좌표를 구하는 이 방식이 은근히 굉장히 자주 쓰이니까 이 방법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절편은 y절편은 너무 쉬워서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값, 1차 함수도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가 y절편이었잖아요.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이 포물선도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값은 똑같이 y절편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고 얘는 워낙 쉽고 x절편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x절편은 포물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 x좌표인데 그게 알고 보면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의 는영꼴로 처리했을 때 2차 방정식의 해랑 얘가 일치한다. 그 해를 x절편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 x절편을 통해서 축이나 꼭점 좌표도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은근히 이 일반형이 꽤 또 쓰임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를 하고 나면 이게 좀 뒤쪽에 나올 텐데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이걸 하고 나면 저기 있는 ABC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의 대략적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ABC의 숫자는 몰라도 돼요. 근데 ABC의 부호만 가지면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느 쪽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저기는 2차 함수의 일반형에 첫 번째 A 값의 부호란 뜻은 A가 0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차 함수도 A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A 값이 양 아니면 음인데 A가 양이 되면 이건 아래로 블록하죠. A가 음이 되면 그때는 위로 블록해요. 대략적 그림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아까 잠깐 배웠지만 Y절편이잖아요. C값이 양수이면 그래프가 Y축 위에서 Y축과 만나게 되고 C가 0이 되면 원점을 통과하면서 Y축과 만나게 될 테고 C가 음이 되게 되면 Y축과 만나긴 만나되 원점 아래서 Y축과 만나게 될 것이다. 대략 저 위치를 이게 그래프의 높낮이를 어느 정도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남은 게 B인데 이 B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잘 안 돼요. A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혹은 폭의 넓고 좁음을 판단하는 구조가 되는데 C는 좀 전에 배웠던 Y절편. 근데 B는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B는 뭐에 써먹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B를 이해할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나도 근데 이게 입에 붙어서 그런지 이거 말고는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다름으로 아마 다르게 표현할 겁니다. 이건 뭐 정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좌동 우이라는 단어 쌤이 기억해요. 좌동이 뭐냐면 좌 왼쪽이죠. 동 같다. 우 오른쪽. 이 다르다. 이거를 한자어로 쓰는 거예요. 좌동 우이.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다리 표현하면 같으면 왼쪽에 있고 다르면 오른쪽에 있다 라는 뜻이거든. 이게 뭐가 일단 기준은 도대체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는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같다 다르다는 A와 B의 부호가 라는 말이 생각되는 거예요. A, B의 부호가 같으면 그래프가 왼쪽. 그러면 이 왼쪽 오른쪽의 또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Y축 기준이에요. Y축 기준에서 왼쪽, Y축 기준에서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 이렇게 되면 Y축보다 그래프가 왼쪽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가 왼쪽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축구하는 공식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꼭점에 x좌표 구하는 공식을 알면 축구하는 공식을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a와 b의 부호가 같아. 그러면 양분의 양, 음분의 그럼 이 분수는 양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분수,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음이 되죠. 이게 축의 위치잖아요. 축의 위치가 음이라는 얘기는 축의 위치에 음수값이 주어졌다는 뜻은 y축보다 왼쪽에 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a와 b의 부호가 달라요. 그럼 양수분의 음수, 음수분의 양수, 그러면 2a분의 b는 음수가 될 텐데 음수 앞 음수 붙으면 양수가 되죠. 그럼 축의 위치가 양수가 된다는 뜻은 포물선이 y축보다 오른쪽에 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지금 뭐 이렇게 절편 구할 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래프의 대략적 위치를 판단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쓰기 때문에 꼭 표준형이 아니라고 해서 일반형이 별 쓸모가 없거나 나한테 불편한 식이라고 판단해서는 좀 그렇죠.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는 식들이니까. 요것만 잠깐 좀 연습해 볼게요. 요 말만. 자, 예를 들어 어떤 포물선을 그려봤어요. 포물선 그렸더니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져 있어. 이게 원점인데 이게 이 그래프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이 포물선의 ABC의 부호를 말하시오 라고 했다고 칩시다. 일단 A는 위로 블록하니까 음수죠. C는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 원점 밑에 있죠. C는 음수네요. 그리고 그래프가 축의 위치를 찍어보니까 대략 축이 여기 있죠. 근데 축의 위치를 보니까 축의 위치는 양수잖아요. 원점보다 오른쪽에 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좌동, 우이. 오른쪽에 있으면 다른 거예요. A와 B의 부호는 다르니까 A가 음수이면 B는 반대로 양수가 된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되겠죠? 뭐 반대로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음수일 때 그래프의 대략적 위치를 찾으시오. 그러면 일단 아래로 블록해요. 축보다 왼쪽에, Y축보다 왼쪽에 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 좌동, 우이. 같으면 왼쪽에 간다고 했으니까. C값은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음수에 있더라. 그럼 아래로 블록하면서 축이 왼쪽에 있고 이렇게 음수를 지나야 되니까 아마 느낌상 이런 식으로 지나지 않을까 라는 대략적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꼭점은 당연히 이제 3, 4분면에 위치해 있겠죠. 뭐 이렇게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 풀다 보면 이 정도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이제 막 이상한 문제가 나와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다. 이 포물선의 그래프를 봤더니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플러스 1 있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위치가 1이 아니고 여기가 1이고 여기쯤에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뜻이죠. 뭐 대략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그러면 A의 부호를 말하시오. 그럼 음수. B의 부호를 말하시오. 양수. 그럼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니까 C는 양수. 이렇게 돼 있죠? 괜찮죠? 네. 이게 y절편이 원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AB는 음수, BC는 양수, CA는 양수. 뭐 이런 느낌도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대충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걸 물어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의 부호를 말하시오.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같습니까? 물어봐요.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더하기 양 더하기 양. 더하기 양 더하기 양은 양이야? 음이야? 영이야? 이거 모르지 않나요? 왜냐면 이게 B와 C는 양이긴 해. 근데 A가 지금 음이라 음의 절대값이 B, C의 합인 양의 절대값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알아야 이게 양인지 영인지 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거 뭐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건 모른다가 되죠.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 나와, 이런 문제들이. 양입니까? 음입니까? 몰라요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보세요. 이 값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함수식을 보세요. 힌트를 드린다면 얘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y값이 정확히 딱 이렇게 나와요. 저기는 이 이차함수에다가 x에 뭘 집어넣으면 y값이 딱 이렇게 나올까요? 맞아. x에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정확히 y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저 이차함수가 x에 1 집어넣어서 y값이 이게 나온다는 뜻은 1,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찍어야 돼. 1,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어디 있냐면 1이 여기 있습니까? 대략 여기쯤에 찍히지 않을까요? 그때 y값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는 y의 위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이거 양인가요? 음인가요? 양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 이상을 물어봐요. 그럴 때는 뭐야 이거 ABC의 부호만 가지고는 이게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함수값이구나.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요 모양을 만들려면 x에 1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다른 말 이런 거 물어봐요. a-b 플러스 c의 부호를 말하시오. 그럼 이것도 헷갈려요. 양에서 음을 붙이면 음 더하기 양. 그럼 이것도 양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양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y값이구나. 얘는 x에 뭘 집어넣으면 이 이차함수에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저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이번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왜 여기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b, 얘는 플러스 c. 이 점이 마이너스 1, a-b 플러스라는 점을 지나가는구나 라는 거죠. 그 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 포물선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그럼 그때 y좌표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이게 뭐라는 얘기죠? 음수라는 얘기예요. 원점 밑에 있으니까.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양인가요? 음인가요?
여기 2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2를 준 이유가 있겠죠? 이건 뭘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봐봐. 이것도 그렇잖아요. 음에다가 4배하고 양에다 2배하고 양을 더해. 그럼 양의 의미야 물어보는데 모르는 거잖아. 모르면 이건 보나 마나 x에 뭘 집어넣어서 나온 y 값이 이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x 2 집어넣으면 4a, 2b, c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결국은 2,4a 플러스 2b 플러스 c라는 점은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 어디냐면 아까 선생님 여기다 2를 찍어놨죠? 여기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 y좌표는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이거 음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2개 더 이건 양일까요 음일까요? 맞아요. 음이에요. x에 뭘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되면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똑같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으로. 네, 이게 양인지 음인지 혹은 0인지 판단해 보시고 남는 시간에 잠깐 5분 쉴게요. 없는데 이게 의미가 있지 저건 의미가 없는데 아까 미안합니다. 선생님 실제로 C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놓친 건지 아니면 썼다고 착각을 한 건지. 네, 이거는 뭐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y 값일 텐데 이게 안 맞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면 이상하다는 그렇고 이렇게 뭔가 양음을 판단할 수 없는 값들이 나오면 어디 위주로 보면 되냐면 b 앞에 있는 개수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플러스 1. x에 1 집어넣는 거예요. b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예요. 2b, 2 집어넣는 거예요. x에. 마이너스 2b,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b 앞에 개수를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b 앞에 있는 개수를 잘 보시면 저런 부호를 판단하기 좀 쉬워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b의 개수가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b 앞에 2가 붙었다는 얘기는 x에 2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2를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저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거꾸로 배열됐잖아 개수가. 아무리 고민해도 좀 이상해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요. x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a 2분의 1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아까처럼 만들려면 강제로 여기다가 4분의 1로 나누어야 됩니다. 개수를 4분의 1을 뽑아내야 돼요. 그럼 가로 바깥에 4분의 1을 뽑겠다는 얘기는 이 개수들을 4분의 1로 나누겠다는 뜻이고 4분의 1 나누기 4분의 1은 곱하기 4랑 같아요. 이 가로 안에다가 이 문항들의 4를 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4 곱하면 여기 a가 남고 4 곱하면 플러스 2b가 남고 4를 곱하면 플러스 4c 이렇게 나와요. 결론 이 그래프는 2분의 1, 4분의 1 a 더하기 2b 더하기 4c라는 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찍어보니까 2분의 1이 0과 1이 여기인데 2분의 1 어딘지 모르겠어요. 2분의 1이 여기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쯤에 2분의 1이 있다고 치면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양수인 건 확실하다는 얘기죠. 이 값이 양수가 되고 이게 양수라는 얘기는 4분의 1에다 당연히 양수를 곱해야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도 그래서 양수가 된다. 이렇게 푸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이게 부호 판단할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날 때 APQ꼴로 적당을 찾으시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끄집어내야 되죠. 그럼 X제곱. 이게 뭐 하냐면 표준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니까. 개수를 마이너스 2분의 1 끄집어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다.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이 개수에 곱한다.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빼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수항이 필요하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해서 빠져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2, 2에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p 값은 빼기 뒤에 붙어있는 숫자니까 2, q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점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차례로 구하시오. 아까 좀 전에는 완전 제곱식 썼잖아요. 이번에는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꼭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차함계수 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8.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죠? 1. 1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4 마이너스 8 플러스 9. 답은 1,5. 괜찮죠? 네, 이렇게 된다. 그럼 축의 방정식은 x는 1 쓰면 된다. 네. 이차함수 그리기. 이 5개 중에 저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일단 봐야 될 게 아래로 블록한 것, 위로 블록한 건 안 되는 거고, y절편이 3인 거죠? 그럼 3, 3, 3, 다 3이네? 판단하기 어렵죠? 이것만 가져는. 그나마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여기는 1차항 개수의 부가 서로 같죠. 좌동이에요. 좌동. 같으면 왼쪽. 그럼 축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나 그다음에 얘는 답이 안 돼요. 남은 얘네들이죠. 1번 아니면 4번. 근데 이렇게 따지려면 결국은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든 알긴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꼭지점 좌표. 뭐 공식 써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분의 1분의 b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 y값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약분하면 2. 여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이네요, 이게. 마이너스 2, 1. 얘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방식. 자, 이차함수의 증가함수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당연히 축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디로 블록하냐면 아래로 블록하죠. 그 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축의 위치를 알고 나면 축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함수가 되고, 축의 오른쪽은 오른쪽 위로 가는 증가함수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위치를 찾아내는 얘기예요. 여기. 그럼 축의 위치보다 더 작다가 되겠죠.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갖고 하는 공식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 축구하는 공식.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이렇게. 따라서 x의 범위를 구하시오.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감소한다. 5번. 이건 어렵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뭐 그래프 하나 주고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뭐 완전 제곱식도 괜찮고, 완전 제곱식 한번 해볼까요? 너무 이제 공식으로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내요. 그럼 x제곱, 개수를 이거 여기까지, 얘는 놔두고 여기까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이 상수,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뒤에는 상수항 빼놨던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 여기 3개 항만 가지고 완전 제곱.
마이너스 3 쓰시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빠져나갈 때 곱해서 빠져나간다 잊지 마시고 3, 4, 12에 2 빼면 플러스 10. 따라서 꼭지점 좌표는 2, 10.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2, 10에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2, 12. y절편값은 마이너스 2. y절편값은 마이너스 2. 여기 좀 마이너스가 있다고 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죠. 2, 10. y절편은 마이너스 2. 대략 이런 느낌을 봅시다. 이 정도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꼭점 좌표는 2, 10 맞다. y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2다. 맞다.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0만큼 평행동한 거다. 맞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x가 2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 감소한다. 틀렸다. 증가한다. 6번. 자, 다음 이차함수의 평행이동.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점 좌표를 구하시오.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일단은 이거를 알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앞에서. 그럼 여기 x, y 자리 대신에 이걸 대입하라는 얘기인데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x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근데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꼭점 좌표를 또 이게 계산하라는 뜻인데 이건 딱 봐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다른 방식 없습니까? 다른 방식 있어요. 다른 방식. 어쨌든 얘 위로 볼록한 포물선 있죠? 땅만 찾지 마시고 이 점에 꼭지점의 좌표만 찾으세요. 이 포물선의 꼭점 좌표. 문제에서도 꼭점 좌표를 원하니까.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왼쪽 3칸이죠? y축으로 3만큼 위로 3칸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 점을 통과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여기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결론은 이 포물선의 꼭점 좌표 구하라는 얘기예요. 얼핏 어려 보이지만. 그러면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x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b 마이너스 2. 숫자도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쓸게요. 음수는 음수가 되죠. 얘는 3분의 2 분의 마이너스 1. 괜찮아요. 3을 곱합니다. 그럼 얘도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2가 남죠. 2랑 이렇게 약분해요. 얼마가 되냐면 3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6 3 3에 1 더하면 4. 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에서 왼쪽으로 3칸 더 가니까 마이너스 3 y축으로 3만큼 위로 3칸 더 꼭점 좌표는 마이너스 6,7이 된다.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풀게 되면 너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저 식을 일일이 다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꼭지점 좌표 얘의 꼭점을 구한 다음에 이걸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동한 그래프의 꼭점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아셨죠? 만약에 이게 꼭점 좌표가 아니고 이렇게 이동한 식의 이차함수 식을 구하시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꼭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y는 a 가로 이 꼭점이 나오려면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 9,7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제곱의 개수는 얘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동을 해도 평이동해도 위치가 바뀔 뿐이지 그래프의 폭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냥 그대로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그냥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이게 관계식이에요. 이동환식. 저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하면 이러한 관계식이 나온다. 뭐 필요하면 나중에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셔가지고.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두 번째. 여기 아까 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주어져 있는 이차 함수의 x축, y축의 교점, 절편 찾으라는 얘기죠. y절편은 맨 뒤에 있는 상수값. x절편은 y에 0 집어넣어서 이 2차 방식의 해를 구하면 x절편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그거네요. 좌동 우위. 아까 말했던. 어디로 분록하냐? C값의 부호를 가지고 좌동 우위를 따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죠.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요.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수업도 선생님이 이제 시험 기간에 천천히 접어들게 되면 그때 말했듯이 막 중3 거만 집중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3 거를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뭐 중2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체크도 해보고 학원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도 좀 지금은 중3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준 프린트 그 다음에 다음 주 한 번 더 프린트를 주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주는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테스트 본 프린트는 다시 중학교 2학년 거 위주로 뭐 테스트를 드릴 테고 그때는 기존에 풀었던 것 중에도 좀 어려웠던 위주로 많이 틀렸던 거 위주로 그런 거 위주로 나머지는 어차피 또 공부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일정 이상의 수준의 문제는 알아서 네가 잘할 거라 믿을 테니까 좀 어렵게 출제할 수 있거나 헷갈릴 거 위주로 이렇게 학원에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래프 x축과 만나는 두 점 좌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고 싶으면 y값이 0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이항을 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과 6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6이 되겠죠. 그래서 pq는 각각 마이너스 1과 6이 되고 r은 y절편 여기 있는 거 6 이렇게 된다. 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두 교점 AB에서 꼭지점 C의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시오. 자, 이거는 필요한 걸 찾아야 돼요. 일단 절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y에 0 집어넣어서 저기는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값. xx 여기 3,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이 길이는 4가 되겠죠. 그 다음 이 삼각형 높이가 필요하죠. 이만큼의 높이. 이 꼭지점의 y좌표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꼭점의 y좌표를 알려면 꼭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x좌표를 또 따로 구하지 말고 공식이나 아까처럼 변형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거 찾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3과 마이너스 1의 정중앙에 꼭점의 x좌표를 놓일 테니까 둘의 평균값 3과 마이너스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은 1. 그죠?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4. 그렇죠? 근데 이게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넓이 구하는데 음수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좌표점이죠. 이 길이는 4. 그럼 이 길이도 따져야 되죠, 길이. 좌표점 마이너스 4지만 길이는 플러스 4가 돼야 될 테니까 4, 4, 16을 2로 나눈 건 8.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 그런 거였고요. 3번 문제. 자,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x축과 그러니까 이게 x축과 만날 때 x축과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포물선이. 그럼 해가 몇 개인가요? 두 개인 거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해가 몇 개인 거죠? 한 개란 뜻이고 2차식에 대한 근이 한 개란 뜻은 이게 중근이란 뜻이니까 다시 판별식이 0이 된다로 해석하는 거죠. 기억나요? 판별식? 네, 판별식 씁니다.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죠? a가 1, b가 6, c가 k 플러스 3. 그럼 반의 제곱
저 6의 반, 3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1 곱하기 K 플러스 3. 걔가 0이 된다. 9,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0. 따라서 K 값은 6이 된다. 그래서 K가 이게 6이, 여기 6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됨에 따라 이게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이 지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3,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 위로 블록하네.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은 이 y의 0 집어넣어서 나온 저 2차 방정식에 넘어가면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는 0.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라는 얘기죠? 두 개예요. 해가 두 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 이것도 짝수죠?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2 곱하기 마이너스 K. 걔가 양수. 그럼 9 플러스 2K가 양수. K값은 넘겨서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다. 이게 K값의 범위가 된다. 할만한가요? 네. 그러니까 실근의, 그러니까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라는 거는 방정식에서는 근과 같은 개념, 해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방정식, 그러니까 저 포물선이 하나에서 만난다. 그럼 중근. 두 개에서 만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보다 크다. 안 만난다? 안 만나면 그때는 근이 없다는 뜻이니까 X축과 만나는 위치에 근이 발생하는데 안 만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판별식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근이 없어야 되니까. 뒤에 5번. 부호를 보고 판단하는 것. ABC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시오. 아까 말했던 그거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A는 양수, C는 양수, B는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 왼쪽에 있다면 같다. A와 B의 부호는 같다. A, B, C가 모두 양수다. 1번이 정답이 된다.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게 조금 아까 말한 1이나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이런 문제들 이 좀 나오는 거고. 자, 이차함수 19하기. 여기는 쉽습니다. 이차함수 19하기. 이건 그냥 개념 하나로 설명드릴게요. 한 개념으로. 얘는 첫 번째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두 번째 꼭지점을 모를 때 이걸로 구분해요. 꼭지점을 알고 있으면 표준형이에요. 식은 무조건 표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꼭지점을 몰라요. 모를 때 꼭지점을 모를 때 이때는 일반형으로 갑니다. 근데 가끔 꼭지점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표준형이죠. 표준형식은 기억하죠.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 pq가 꼭지점의 좌표죠.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일반형은 그냥 뭐 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꼭지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꼭지점이 아니고 축의 위치가 축의 방정식이나 축의 위치를 알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축의 위치를 알고 있다. 축의 위치가 x는 네모다 라는 뜻은 이 네모가 p값을 말하는 거죠. 꼭점 x좌표랑 축의 방정식의 x값은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일단 축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뜻도 실제로는 꼭점의 x좌표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일단 이 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꼭점을 알거나 아니면 축의 위치를 알고 있을 때는 이 식을 집어넣고, 아니면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그냥 일반형에다 대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2,3인 포물선을 그래프로 만들어요. 이차함수 식을 만드시오. 근데 꼭점 좌표를 알죠? 꼭점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3. 그럼 표준형이에요.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쓰죠. 그럼 이게 x 플러스 2로 바뀌죠? 그럼 이 식을 완성하려면 여기 있는 a 값만 찾으면 돼요. 그럼 지나는 꼭지점 말고 지나는 점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여기 있네요. 1, 마이너스 6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6, x에 1 대입하죠? 9a 플러스 3 넘어가면 a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이제 분배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분배합니다. y는 마이너스 여기 안에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더하기 3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답을 찾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 네.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이번에는 꼭점이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축이 나와 있는 케이스. x 이퀄 마이너스를 축으로 하고 두 점을 재놔요. 축이 나왔죠? 아, 이게 꼭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죠. 그럼 식은 다시 표준형.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거기다 p 자리 대신에 뭐 집어넣냐면 마이너스 1을.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는 거는 이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a 값과 p 값, q 값이죠. 그래서 이거 점이 두 개 나온 거예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x가 마이너스 3, y가 0. 그럼 y 0, x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a 플러스 q. 이 점 x에 2, y에 마이너스 5. x에 2, y에 마이너스 5.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a 플러스 q. 되죠?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그럼 q가 지워져요. 4에서 9a를 빼면 마이너스 5a. 0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5. a 값은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럼 a 값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어요. 넘어가면 q 값이 나오죠? q 값은 마이너스 4. 그럼 완성된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근데 일반 형수라는 얘기는 그냥 전개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놔두고 이걸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 답을 찾아보니 이 답이 미안합니다. a값 마이너스 4 넘어가면 이게 플러스 4가 되죠. 플러스 4 그럼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꼭지점이 나와 있나요? 이 차함수식을 구해야 돼요. 이 식을 알아야 A, B, C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차함수식 구하는 문제인데 꼭점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무슨 형이에요? 네, 일반형이에요. 근데 고맙게도 뭐를 알고 있죠? y 절편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비슷하지 않나요? 또 두 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x에 마이너스 2, y 0. x에 2, y에 8을 집어넣으면 다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풀리겠죠. 계산해? 이건 할 수 있겠죠? 계산이니까. 네, 이렇게 처리하시고. 근데 그냥 두 점 중에도 네, 이런 거. 이 위에 있는 건 그림을 그려준 거고 밑에는 이 그림을 그냥 네, 말로 쓰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이걸 보니까 폼선 식을 구하라고? 근데 이차함수식 꼭점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으면 뭔가 다른 조건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가 나와 있죠? 마이너스 4,0과 마이너스 1,0과 0,4를 지나요. 절편이 3개나 몰려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절편이 3개나 몰려 나올 때는 실제로 y절편보다는 얘네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y절편은 문제 풀 수도 있거든. 어떻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 한 다음에 얘네들을 집어넣어서 다시 ab에 대한 연립식을 푸시면 돼요. 그래도 되는데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좋습니다. x 절편은 근 아닌가요? 근? 이 2차식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에 얘 근이 x값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근을 가지려면 요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근이 나왔다고 해서 제곱의 개수까지는 모르잖아. 이게 폭이 좁은지 넓은지 위로 블록한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하려면 a까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절편 y절편 값의 의미가 이 a를 구하기 위한 용도라는 얘기예요. y에 4를 집어넣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4a a는 1 이렇게 돼요. 그럼 a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분배하죠. a 1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절편을 절편 이용해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무리. 이번 주까지는 일단 이렇게 단원을 마무리할게요. 2차 함수 끝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주는 과제를 좀 조절해서 조금은 좀 적게 3학년 거나 연습 내용 좀 적게. 그러면 다음 주 저희 지도 다 끝났는데